자, 오늘 첫 번째는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우리 모두 취준생이라고 부르죠. 취준생들이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뭐 연봉하고 복지예요. 연봉이 그죠? 연봉과 복지라고 하니까 뭐래? 연봉이 야, 삼성전자보다 적은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업은 보통 60세를 정년으로 하거든요. 60세 정년이에요. 60세 정년이면 그렇죠? 60이 돼서 은퇴할 때 받는 돈은 1억이 넘어요, 연봉이. 그렇죠? 처음에 취업했을 때는 한 3천에서 한 4천 정도 사이를 받습니다. 그렇죠? 평균으로 보면 한 7천 정도 1년에 받는다고 봐야 돼요. 몇 년 단위입니까? 보통 30대 들어간다. 초반에 들어간다. 또 20대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여학생들 같으면 더 빨라요. 뭐 20대 중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곱하기 30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대충 해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1억을 놓고 맥시멈 그죠? 인센티브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억을 놓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는 어때요? 30년을 다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년보장. 세 번째는 워라밸이에요. 워라밸이라는 건 뭐냐면 공기업은 하위 기관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죠? 철도 쪽에 제일 위에 회사가 누구예요? 코레일입니다. 전기 쪽에 제일 위에 회사가 누구예요? 한국전력이에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하면 제가 좀 그저 꼰대같이 보이지만 갑을의 전쟁에서 을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갑입니다. 여러분들 갑질을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 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갑질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까지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마음이 편한 거죠.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경우가 별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공기업은 들어갈 때까지는 엄청 까다로운 조건이 생깁니다. 뭐 그 스펙도 맞춰야 되고요. 뭐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스펙을 굉장히 많이 맞추지만 일단 들어오면요. 자기 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금방 30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고참이고 이 사람이 밑에면 이 사람을 굳이 내가 견제할 이유가 없어요. 왜? 둘이 똑같이 30년을 가거든요. 이 사람하고 잘 안 지내면 뭐 잘 안 지내면 뭐 다른 회사 같으면 이 사람 그만두면 되는데 30년을 같이 다녀. 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30년을 같이 다녀야 돼요.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가 엄청 훈훈하다. 그래서 공기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타에는요. 기타에는 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기타가 뭐냐면 그죠?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갔다. 이런 학생도 있어요. 전기 쪽에 한국전력이 제일 선호하는 기업이니까 난 그래서 갔다.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말이 가장 저한테 많이 와닿아요. 뭐냐면 지방에 가서 근무할 수 있으니까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방에를 왜 가냐? 또 원래 집이 지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취업을 해서 이 시대에 지금 그죠? 이 시대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들이 뭘 많이 포기하고 있어요? 결혼하는 거 포기합니다. 왜? 집을 살 수가 없죠.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공기업들은 지방으로 가면 사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택을 준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일단 집을 좀 유보하고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점 때문에 또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전세를 얻으면 그 전세 비용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사택이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니까 뭐예요?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다 검색을 해서 알아낸 건데 공기업 취업을 해서 준비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건 자격증 취득이에요. 일단 우리는 이제 전기직이다 보니까 뭐예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요거에 가장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죠. 사실은 요새 한동안은 이게 무덤이었어요. 이게 무덤이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견적이 한 3점짜리 나와가지고 웬간하면 그냥 시험보다 다 떨어진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견적이 5점에서 10점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두 개가 따기가 좀 수월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해요? 공기업들이 점점 자격증을 옛날에 한 개만 있으면 됐는데
두 개를 반영해주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개 있다, 그럼 하나 더 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공 공부하는데요. 요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NCS 어학 점수. NCS는 뭐 여러분들 뭐 우리 그 공기업 단기에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NCS는 충분히 그분하고 하시면 잘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저 전공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턴 실무 경력이에요. 요거 X예요. 이게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 질문에도 있으니까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턴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 내가 한국전력공사에 인턴으로 갔어요. 나 한전에 인턴으로 갔어요. 한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자소서에 인턴 했다고 쫙 써놨어요. 딱 보니까 뭐예요? 면접까지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인턴했어? 얘는 우리 회사 분위기 좀 알겠네? 좋아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반대급부가 있어요. 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돌리면 내가 코레일에 지원했어요. 한국전력 인턴을 썼습니다. 코레일 면접관이 볼 때는 뭐예요? 얘는 왜 우리 회사에서 인턴을 안 하고 한국전력에서 인턴했지? 그렇죠? 반대급부는 뭐예요? 아니 한전 가야 될 거 아니야 본인?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면접에서. 이거를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코레일 면접 갔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인턴 하셨네요. 네. 그러면 한국전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그냥 심심해서 갔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경험을 해보려고 갔어요. 경험을 해보려고 갔다는 얘기는 면접에서 가장 월스트한 대답이죠. 왜? 회사가 장난이 아니죠. 맞아요? 남의 회사에 그죠? 거기 가서 인턴 한다고 해서 소중하게 그 회사를 정말 인턴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회사 가서 그죠? 뭐예요? 해방농고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들어오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 경력이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무 경력이 많으면 반드시 면접 때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이제 답변하기 어렵죠? 왜? 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전공이 안 맞아서라고 할 수도 없고 난 지방이라서 못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언제 문제가 되냐? 면접 볼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혹시 나는 꼭 인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턴 하시고요. 그 인턴하는 회사를 지원하지 않을 때는 인턴이라는 말을 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취업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기업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플랜을 짤 건지가 있고요. 플랜을 어떻게 짤 거냐. 그죠? 무턱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뭐 하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공 필기하고 전공 면접을 같이 준비 가능할까? 그 다음에 최근 이슈와 공기업의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관건이에요. 1번은 플랜을 짤 때는 여러분들 플랜을 짤 때는 당연히 전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전기적으로 생각한다는 뭐야? 모든 거를 병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토익을 해. 자격증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점 자격증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공 필기로 갑니다. 직렬로 놨어요. 얘 몇 년 걸려요? 얘 몇 년 걸릴까요? 기본 3년은 걸립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한 2년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 병렬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렬로 처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플랜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라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야 돼요. 영어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영어 점수가 들어가는 회사를 치는 거죠. 영어에 자신이 없어. 근데 갑자기 지금 토익 뭐 700점 하던 사람이 900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그런 학생들 많이 봤거든요. 토익을요 한 달 만에요 700점 맞은 사람은 900점 되는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한 달만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는 항상 그거죠. 뭐예요? 제가 한 달 만에 900을 맞춰서 올 테니까 교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딱 계세요. 그죠? 근데 내가 야 그거 너무 무리한 내용 아니냐? 그랬더니 900 안 되면 돈도 돌려준대요. 그랬어요. 갔죠. 900이 안 됐죠 물론. 돈 돌려받아 왔대요. 한 달 동안 뭐 했어 얘는? 남도 전공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많이 얘기하는 코인이나 이런 걸 저는 안 하는 이유가 주식이나 코인을 안 하는 이유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래요. 돈은 땀 흘려 버는 거예요. 공부도요. 땀 흘려야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얄팍하게 머리 쓴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가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대1 과정하면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상담부터. 개별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왜? 본인이 이러니까 이렇게 공부해 하고 상담을 한번 해주는데 어떤 학생인 경우는 두 번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야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요까지 해놓고 나서 다시 상담하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전공 필기하고 전공 면접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공기업은. 기사하고 다르단 말이죠. 기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선의 구비 조건이 뭐냐 그러면 쭉 그냥 실기하면 막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면접에 갔더니 전선이 뭐예요? 아니 뭐지? 나 지금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상황에 걸릴 수 있어요. 또 갑자기 그죠? 우리가 뭐 유도기의 비례 추이를 막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면접 갔더니 그죠? 유도기를 왜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사 딸 때 외웠다면 이제는 면접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정리를 안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최신 이슈하고 공기업 정보는 어디 있냐? 홈페이지에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홈페이지는 어떤 내용을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신 기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신 기술 전부 다 어디 있다? 블로그에 있어요. 그 회사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최근 이슈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70kV를 송전으로 하겠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가 저 남쪽에서 발전해서 서울까지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장거리 송전이었는데 지금은 분산형 전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전력 수요지 근처에서 발전하는 걸 테마로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인리 발전소, 저 홍대 앞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에서 영등포로 전력을 넣거든요. 여의도하고 거리가요 한 10km밖에 안 돼요. 근데 765로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345로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154로 할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까운 쪽은 전부 70kV 종전으로 바꾸자.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나 들어가 보세요. 두 번째, ESS가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쓴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단순히 공부를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하면 단순히 뭐예요? 그냥 전기를 저장했다 쓰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전기기사 따고 공부했으면 다 아실 거예요. 주파수 조정은 어디서밖에 안 돼요? 발전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뭘 하는 거냐면 변전소에다 ESS를 놓으면 그렇죠? 부하가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전력을 더 보내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맞아요? 주파수 조정용 ESS를 이미 한국전력에서 경기 북부에다가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 있어요? 얘들 블로그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한국전력이 목표다라고 하면서 한국전력 블로그 들어가 보셨어요? 왜요? 이런 사람이 나와. 그건 뭐예요? 내가 서울교통공사 갈 건데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봤는데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인천국제공항에 가면서 거기 지원하면서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정보를 이런 데서 얻으라는 거예요. 정보를 얻어서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카페에 있는 자료 보고 읽는데요. 노. 카페는 우리가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할까요, 우리끼리? 전기기사는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어차피 60점 맞으면 묻는 거야. 내가 자료가 있잖아요. 이 사람 주고 싶고 이 사람도 주고 싶어요. 카페 막 자료 올립니다. 맞아요? 자, 공기업이에요. 반대로. 요거는 많이 맞을수록 유리하죠? 또 이 친구하고 나하고 면접 때 만날 수도 있죠? 맞아요? 거기다 알차고 좋은 자료 줄까? 안 주죠? 맨날 비극적인 얘기만 하죠? 올해부터 뽑는 인원이 준대요. 안 뽑는데요. 맨날 비극적인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학원 알바들이 들어오는 거죠. 토익을 올려야 돼. 토익을 해야 돼 이제부터. 또 바보처럼 토익을 하러 가요. 가더니 어떻게 해요?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점수 안 오르니까 뭐예요? 교수님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내가 너 하지 말했잖아. 내가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야 네가 안 올라 점수가. 나도 영어 해봤는데 안 올라. 영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해야 돼. 매일. 여러분들 이 공기업 공부는요. 시험이 끝나서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전공책이고 뭐 영어 토익책이고 NC의 책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요 매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전기기사처럼 1회, 2회, 3회가 있는 게 아니야. 1년에 공기업 시험은 다 합치면 전기직만 포함하면 전기직만 뽑으면 전기직으로만 계산하면 1년에 한 70군데 정도 됩니다. 물론 많이 뽑는 데 적게 뽑는 데가 있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한 70군데 정도 돼요. 70군데면요 생각해보세요. 1년이 365일인데 70으로 나눠보세요. 얼마야? 한 5일에 한 번씩 봐야 돼. 시험. 맞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무슨 그죠? 이 상황에서 공부를 손을 놓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필기시험 보고요. 내일은 면접 가고요. 모레는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서류 접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 나오는 거죠. 저는 자소서를 미리 써가지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는 제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 지원하는 이유는 쭉 쓰고 한국전력에 그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의 심정은 이해는 됩니다. 왜? 정신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이 조절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요새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뭐 생년월일 주소 이런 것도 다 모르고요.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A, B 뭐 51번, 52번 이게 선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면접을 한번 그 다른 이제 기업에서 면접관으로 한번 가보니까 어떠냐면 전혀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상훈 하고 딱 들어왔는데 예를 든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여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학생이. 그러면 이 이름이 또 여학생도 있구나. 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학과든 뭐든. 그런데 블라인드 처리가 돼도 되는 이유가 뭐냐? 전기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인지를 알아요. 근데 전공자인데 비전공자하고 이 경계선이 뭐냐면 전기기사예요. 전기 쪽에 지원하는데 난 전자공학과면 비전공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전기기사가 있다 그러면 전공자를 인정을 합니다. 이미 이거는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다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다만 면접관이 봤을 때 아니 뭐 전자를 전공했는데 왜 꼭 굳이 전기를 하려고 그래? 이럴 때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만 알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면접 볼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별로 없는데 문제가 블라인드 채용하면 이제 별 나머지는 뭐 쓰는 게 없으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직무 관련 경험입니다. 직무 관련 경험을 내가 직장을 안 다녔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직장 다니는 사람 좋겠네. 쓸 말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안 좋을걸요? 왜? 해당 분야가 이 회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뭐 직무 관련 경력이라고 한 게 아니죠. 잘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경험. 경력이에요. 경력이 없으면 뭐야? 경험을 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 경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야? 교육사항이 있어요. 교육사항. 이 교육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보세요. 자소서를 두 개의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자 저는 예를 들어서 학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전기기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렇죠? 쓸말 없네.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죠? 전기안전공사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있죠? 여기 들어가면 교육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요. 전력 거래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전기의 실무적인 감각을 키웠습니다. 얘기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라이브 할 때 오전에 오늘 라이브 했는데 수자원공사 얘기를 하던데 수자원공사에 지원한다. 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안산 시아오에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를 내가 갔다 왔다. 얼마나 경험상이 많아져요. 맞아요? 내가 한국수력원자력을 가요. 한국수력원자력도 홍보관이 있고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가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 일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경험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카페에서 뭐라 그래요? 경험 없으면 안 쓰시면 돼요. 그렇지.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밑에다가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가지 말라는데. 답답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춰 넣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뭘로 넣는다? 교육사항하고 두 번째 뭐예요? 실제로 가서 본인 스스로 견학을 해라.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라고 치면 서울에 저기 저 상암동에 가면 월드컵 경기장 있죠? 월드컵 경기장 앞에 월드컵 공원에 가면 에너지 드림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견학하는데 한 10분 걸릴래나? 안 걸려요.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쓸만은 생기죠. 아 보니까 야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요만한데 이만큼 만드는 재주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기됩니까? 그걸 쓰라는 거야. 무슨 갑자기 경력이 없으니까 인턴 할까요? 아, 인턴 하지 말라니까요. 그 시간 공부해. 인턴하면 뭐예요? 한국전력 가서 인턴하면 코로나 열 체크해 맨날 문 앞에서. 그거에서 무슨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다 알아요. 아, 얘가 인턴 했구나. 아, 그냥 뭐 그냥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인터넷에서 오 우리 회사에서 오 얘가 송배전 관련해 뭐 전력 개통을 조정하고 정신 없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면 너 책임질 건데. 맞아요? 안 해. 그러니까 경험을 잘 녹여 넣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 그다음에 이제 필기는요. 업무사항에 필요한 지식이에요. 작년 2021년도죠. 전기안전공사 갑자기 그저 모의고사집을 만들어 달라고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고 제가 이제 전기안전공사 대비해서 모의고사집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한 뭐 5회차인가 이렇게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근데 시험 보고 온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온 문제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내가 보고서 뭐라 했냐면 그럼 안 나온 게 별로 없다는 거네. 여기 다 나왔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면 그렇게 똑같이 나왔을까요? 왜? 그 회사에서 낼 수 있는 내용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왜? 그 회사와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대부분. 대신에 한 가지 더. 출제위원이 내부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연구소가 있다든지 해서 내부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는 누구예요?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에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기공학이라고 해서 출제를 의뢰하면 대번에 뭐부터 생각해요? 아, 회로자기학 좀 내고 그죠? 전력기기도 좀 내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설비기준 안 내요. 왜? 교수님들은 법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무에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외부 출제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출제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면접은요. 올해는 면접이 생기면 무조건 대면 면접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대면 면접을 할 예정이에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극심해가지고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대면 면접 할 예정입니다. 대면 면접을 하지 않으면 그 누가 그러더라고 줌으로 하면 안 되냐는데 안 되죠. 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보면 말을 할 때 본인이 어떤 자세로 있는지 이런 걸 본인은 몰라요. 그렇죠? 막 그죠? 막 면접하면서 막 손가락으로 막 제스처를 취해요. 이 제스처는 뭐예요? 결국 내가 누구를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면접관은 여러분들보다 연령도 많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상대로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그죠? 문 열고 들어가요. 면접 보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1번 문 열고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죠? 두 번째 뭐 어떻게 해요? 일단 문 열고 들어갔어. 두리번 해. 근데 뭐야? 면접관이 앉으세요. 그러니까 툭 앉아. 잘 보세요. 기본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문 열고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죠?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딱 서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의자 옆에 서 있으면 면접관이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 면접하면 막 들어가, 콕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들어가요. 다 떨어졌어요. 일단 들어올 때 벌써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대면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대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잘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공지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기업은 이제 보통 지원서 접수하고요. 필기시험하고 인성검사, 그다음 면접시험, 합격 이렇게 합격, 그죠? 합격 끝 이렇게 되는데 합격하면 어떻게 한다? 책 다 버리시고 그죠? 절대 후배를 넘겨주지 않는다. 왜? 매년 바뀌기 때문에 넘겨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다 버린다 일단.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원서 접수를 할 때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별로 쓰라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서는 뭐야? 경험 사항만 제대로 정리를 하고 계시면 돼요. 경험을 오늘부터라도 안 되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되죠? 자, 두 번째는요. 필기 시험이에요. NCS하고 전공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NCS는 여러분들이 피셋형도 있고 뭐 모듈형도 있고 핏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NCS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NCS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이것도 기본인데 NCS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실전 모의고사부터 풀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NCS 문제집이 실전 모의고사라고 주는 문제지가 한국전력 NCS 실전 문제다라고 주면 시험에 단 한 문제는 똑같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얘도 무조건 기본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본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기본서를 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뭐예요? 모의고사 보고 맨날 그저 몇 점 맞았냐 중요하지 않아. 그 문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을 실전용으로 아주 국내에서 잘하는 분이 다행히 이 공기업 단계에 계시더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공기업 과정을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제가.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혼자 하니까 전공만 하지 NCS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게 되니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분은 실전인데 기본을 공부 안 하고 실전을 바로 도니까 맨날 뭐라 그래.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 얘기만 한단 말이죠. 기본을 공부를 하세요, 분명히. 두 번째, 전공입니다. 전공은 두 가지로 나눠요. 기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기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 나눠서 이렇게 강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어떤 학원에서 그렇게 강연하던데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고요. 기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없는 방법이 있고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취득을 했느냐 그거보다 기간이 기냐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취득을 했으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맞아요? 이런 경우는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빨리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 넘어갑니다. 그냥. 근데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론도 조금 봐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론이 뭐야? 전력공학. 그렇죠? 전기기계, 변압기 이런 데는 그냥 다 봐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이 없다 아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기사 공부나 공기업 공부와 다르지는 않아요. 내용상으로는.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사를 따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그죠? 면접 유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주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려놔. 한국전력 했는데 뭐 2018년 면접 그저 문제를 강의에다 올려놨는데 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 2018년 문제 그 면접 강의 들어는 보셨어요? 내가? 왜? 아니 연가가 2018년에는 다르고 2021년에는 달랐습니까?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2018년하고 2021년에 달라집니까? 중성점 접지가 2018년하고 2021년에 달라져요? 답답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기본을 해란 말이야. 면접 볼 때 기본을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실무에서 쓰고 있는 그 한 가지를 틀렸다고 자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을 답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다 앉아있고 또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오늘 본인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자, 절연이 뭐고 접지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갑자기 그죠? 이상한데? 그럼 선로하고 전로의 차이는 뭔가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기본인데 기본을 주면 뭐래요? 2018년 거예요. 짜증나 죽겠어 아주. 공부를 안 하면서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다녀. 왜 떨어지는지 아시죠? 왜?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왜 줬을까 생각해 보세요. 최신에 한두 개를 틀렸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면접에서는. 기본이 안 된 거죠. 자, 그런 생각 하시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내용상으로 보면 한국전력공사인데요. 2021년 채용 공고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죠. 전공자 또는 전기 산업기사 이상이면 전공자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기기사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토익 700점 이상인데 이거는 사실 모집 요강상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면접해서 끝나는데 한국전력이 특이한 점은 뭐예요? 직무 면접이 있어요.
직무 면접은 면접관이 총 그저 4명입니다. 보통 4명인데 여기는 이제 인성 전문가가 있어. 내가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전력의 면접을 이 지금 그저 직무 면접을 본다니까 자기 소개를 준비 안 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왜? 인성 면접자가 있어요. 자소서를 보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그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체크를 해놔요. 이 사람이 질문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많죠. 맞아요? 이 회사를 왜 지원했니? 이런 거 다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현직 차장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부장님이 계시겠죠? 맞아요? 부장님이 이제 면접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럼 부장님은 질문을 많이 할까 안 할까? 별로 안 할 거예요. 누가 해요? 이분하고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건 대부분 뭐예요? 학술적인 내용. 즉 뭐예요? 역률이 뭐냐? 그렇죠? 왜 부하에서 역률이 떨어지느냐? 절연이 뭐냐? 접지가 뭐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뭐냐? 왼손 법칙이 뭐냐? 전자유도, 패러데이 전자유도는 뭐냐? 왜 유도 기전력에는 마이너스가 붙느냐? 이런 거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차장한테 오면 이 차장이 송전 직군이냐 배전 직군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맞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거 묻는 거예요.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이 뭐가 있죠? 직접 접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죠? 단절연이 뭔가요? 이런 거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자기들만 쓰는 거 있죠? 자기들만 쓰는 거를 한두 개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총 질문 개수는 10개 정도에서 15개까지 오거든요. 맞아요? 이 중에 이렇게 실무적인 건 한 2개 정도 돼요. 이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내 얘기는. 이거 어떻게 맞춰요? 내가 실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실무 안 하는데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잖아요.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뭐야? 틀리는데 여러분들 요새 많이 하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틀리는데 답변을 못 하는데 자세가 보이는 거야, 눈에. 뭐예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뭐야 이거? 물으면 그냥 모른다는 거 다. 그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하는 척 하다가 이거 한전 관계자들 보고 싶으면 안 되는데 고민을 하는 척 하다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옛날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좀 그죠? 예의로워요. 서로 그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그죠? 피레기의 폴리머 피레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이 2개는 큰 문제는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어디까지냐는 거는 나중에 면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공격 단계에는 2018년도 한국전력 그 면접 자료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거는.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의 가산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토익 성적이요 850면 100점 만점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100점에 기사공사 한국사 이래서 125점까지 정도 올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신 없는 거죠. 내가 이거 한국전력은 그죠. 언젠가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채용제도 바꿔야 될 겁니다. 어필도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다 하려면 진짜 그죠. 사교육비가 얼마예요. 이 사교육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맞아요?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한전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전력에 본인의 자제들이 입사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안 맞아서 걔들도 입사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답답한 거죠 서로. 근데 이렇게 지금 돼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는 한국전력밖에 없어요. 제일 스펙이 고스펙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국전력 꼭 가고 싶다고 하면 가점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다 하시는데요. 이건 다 하시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국사하고요. 커마를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커마를 하라고 하냐면 2가지 영역에서 커마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번은 뭐냐면 커마를 하는 이유가 1번은 NCS에 엑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커마를 좀 해두는 게 좋다. 1번. 2번은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서 차장이나 진급을 하려면 정보화 점수가 있어요. 정보화 점수가 그때
얘나 얘가 있으면 정보화 점수가 다 차거든요, 점수가. 근데 잘 보세요. 회사 들어가서 시작한 뭐예요? 그때부터 회사 끝나고 앉아서 야근하고 막 회사 내용 공부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6시 되면 다 집에 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예요? 주로 그냥 이거 그죠?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하라고 해도 못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가점도 되잖아요. 미리 하시고. 커말은 또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국사는요.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지금. 한국사가 점점 빠지는 분위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사를 3급이다 보니까 가점 맞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게 좋다.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은 아주 제가 사랑하는 회사입니다. 왜? 한국전력과 비교해보세요. 지원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한 대한민국의 사람이면 다 된다. 그렇죠? 두 번째, 건강 안 하면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건강하면 다 되는 거고. 두 번째, 직무수행 능력 평가하고 필기시험 보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면접 봅니다. 열정 및 마인드. 그죠? 공기업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을 가지는데 사고를 칩니다. 그렇죠? 철로에 야 빨간불이면 들어가지 마. 지금 저 빨리 해야죠.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면 싫어해.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써 있지 이 열정은 뭐야? 업무에 대한 열정만 가져라.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 뭐가 여기서 생겼냐면 이 코레일의 경우는 100% 외부 출제예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 이 미치겠네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랬더니 아니 카페에는 말이야 다 기사책만 보고 하면 붙는다고 그랬는데 야 이거 기사책이 아니라 뭐 전혀 새로 본 회로야 다. 미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수님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진지하게 얘기 안 했냐. 코레일은 옛날에 철도청이었다. 그렇죠? 국가공기업이란 말이에요. 지방공기업이 아니라. 국가공기업은 외부 출제를 맡기면 대학 교수님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학 교수를 누구 선정할 거예요? 제일 검증된 사람이 누구야? 공무원 출제했던 사람들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9급에 전기이론, 9급에 그죠? 또 뭐 있어요? 전기기기. 이게 회로하고 자기약 이 기기예요. 봐라 공부해라. 그래서 내가 매일 요새 뭐 하고 있어요? 공기업 하면서도 공기업 하면서 오늘 아침에 들었죠 라이브 하면서 뭐 했어요? 2021년 지방직 전기기기 풀어줬어요. 9급. 근데 문제를 보니까 뭐야? 이게 역시 기사랑 좀 내용이 약간 다른데? 라는 느낌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 아직도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없이 아직도 기사책을 외우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바뀌고 있는 변화를 못 따라가면 그냥 이건 도태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붙으려면 제대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기기사 할 때 다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죠. 맞아요? 문제 풀어보세요. 국가직, 지방직 두 가지 있는데 지방직은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인데 국가직을 딱 보면요. 한 20문제 중에 전기이론, 그죠? 회로 자격 석고론 20문제 중에 대체적으로 전기기사 갖고 있다는 학생들이 맞는 점수가 몇 점이냐? 20개 중에 한 12개? 60점 정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뭘 얘기하는 거야?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문제 적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찾자.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걸 풀어놓은 걸 봐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질 강사의 저질풀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시라고요. 딱 본인이 풀어서 체킹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죠 요새 라이브에서 공기업 공무원이라고 써놓고 월요일 수요일마다 아침 11시에 이걸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괜히 풀어주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사실은 그래요. 내가 그냥 이거 뭐 팔려고 컨텐츠를 만들 거면 조용히 혼자 찍는 게 빨라.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전부 15년치씩 K20 바뀌었잖아요. 또 작년에 그죠? 2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15년치 다 찍었어요. 4종목. 다 새로 찍었어요.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20일이면 다 찍습니다. 이거 뭐 다 못 찍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 이 자세가 진짜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 많아. 뭐예요? 자료 어디 있어요? 야, 네 찾아가야 되지 않아? 카페에 다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미리 풀어보고 이게 안 풀리는데 이게 왜 답이 이거지? 라고 쫙 확인해서 그죠? 이런 건 딱 수업 들을 때 정신 차려 들어야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기사 시험 보면 어떻게 돼? 기기할 때 회생제동이 뭐야? 전동기에서 전원을 분리해서 발전기를 써가지고 전원으로 전력을 되돌린다는 거죠? 맞아요? 기사야, 기사. 기사는 어떻게? 전원으로 되돌린다. 회생제동. 이게 끝이에요. 공무원 고래를 어떻게 나왔어요? 슬립이 0보다 작다. 그러네요. 발전기로 돌렸으니까. 슬립이 0보다 작단 말이죠. 근데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그저 단편적인 코레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발빠르게 모의고사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발빠르게 모의고사 만드는 회사들이 모의고사라는 안 만들고 전부 다 공무원 문제 따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저한테 갖고 와서 뭐라 그래요? 문제가 난이도도 있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할 일 되게 없네 그랬어요. 뭔지도 몰라 문제가. 얘기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다 그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 코레일은. 코레일 채용 예정이요. 2020년대 2,000명인데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겠죠. 근데 보면 전기 쪽으로 본다면 한 400명 정도? 적은 숫자 아니에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400명 정도인데 요게 이제 철도 전기 통신직하고 차량 전기직이에요. 통신직이면 당연히 전자회로 통신인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기본입니다. 그죠? 그런 거 정도는 챙기시라는 거예요. 자, 전기기사 토익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 공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뭐 주로 철도나 동서발전, 중발전 있는데 이것이 매년 달라요. 올해 뭐 자격증 없고 토익도 없어도 됐는데 내년 되면 토익이 붙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2022년 채용에는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집 요강은요. 제가 항상 말씀해요. 모집 요강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그죠. 모집 요강에 이런 거 있죠. 나는 코레일이 영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시작을 하면 갑자기 코레일에서 전기기사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쓰러지죠. 또 이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집 요강에 너무 기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면접을 할 때 전공 필기 공부하고 좀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발전기, 동기 발전기 내부 리액턴스 보면 우리가 보면 동기 임피던스가 어떻게 했어요? 전기자 저항하고 동기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는 어떻게 봤어요? 반작용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기사용이에요. 실제 이 내용은 뭐예요? 전력 거래소에서 면접을 받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차가도 리액턴스가 뭐냐? 최초의 고장이 나면요 엄청나게 큰 단락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걸리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한 게 뭐다? 차가도 리액턴스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과도 리액턴스고요. 이 나중에가 뭐야? 동기 리액턴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잘 보세요. 공부할 때는 시험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공부하지만 면접에 들어가면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되죠? 여러분들 조상설비 물어보면 한국전력에 가서 조상설비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면접관이 물어봤더니 뭐라 했어요? 동기조상기, 불로리액터, 전력용 콘덴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사책 본 거죠? 맞아요? 동기조상기 한전솔레 없어진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동기조상기 중요할까요? 아니겠죠? 왜? 회전기라 손실이 많고 제어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SVC, 스태틱, 그죠? 컴펜세이터, 무효전력 보상기. 이거 쓴단 말이에요. SCR이 왜 한전에 중요합니까? 이걸로 스위칭을 한단 말이죠. SCR로. 위상 제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진상이나 지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면접은 실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자꾸 기사 시험에 매몰돼 있으면 안 돼요. 공사기사 보니까 맨날 피내자 개수나 세고 있고 막 그런데 피내자가 어디 있어 지금. 새로 짓는 건 전부 다 LP 해자야. 라인 포스트 해자. 없어요.
66kV에 썼던 소 리액터 접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무했습니까? 66kV가 없는데 일부 섬지역이 조금 남아있는 거지. 맞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달달달 외우고 면접 가서 쓰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자기 왜 떨어지는지 몰라. 자기는 바른 소리 했대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CS는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의사소통 수리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그죠? 우리 공기업 단계에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검사입니다. 인성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인성검사는 이제 사실은 그 거짓말 탐지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인성검사에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디예요? 중부발전이에요. 웬간하면 부적격이에요. 왜 웬간하면 부적격이에요? 조금만 다르게 쓰면 다 부적격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문항을 여러분들이 그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정도는 해보면 되잖아요. 할 때 그 인성검사 하는 그 회사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있거든요. 한 2만 원? 만 원 정도 주고 해요. 하고 나면 결과지를 보지 마세요. 결과지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이렇게 다 거기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문제를 쭉 다 체킹을 해서 갖고 계세요. 나중에. 근데 내가 여기다 답을 뭘 했는지를 갖고 계시라고요. 그런데 내가 뭘 체킹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만 원, 2만 원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바꿔보자 이거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값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가장 최적화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 사이트에서 알면 절 뭐라고 하겠지만 그 내용을 잘 캡처했다가 쫙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왜? 거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소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팅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질문이 붙어 있단 말이죠. 똑같은 질문이 누가 22번에 똑같은 질문이 있고 23번에 똑같은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똑같이 답을 하겠죠. 22번에 있었는데 막 80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딴 답을 하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제일 많았던 게 뭐예요? 나는 내성적이다. 그럴 수 있어요. 내성적이 나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성적이에요. 근데 뭐예요? 밑에 80번 갔더니 나는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잘하는 편이다. 네. 이상한 거지. 내성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의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내성적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얘가 보니까 이상한 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번은 얘네는 그저 OX니까요. 뭐 예를 들면 패스냐 넌패스냐로 가니까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계선에 쓰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딱 경계에 섰어. 50점 밑으로 탈락이고 50점 이상은 다 붙는데 딱 50점이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면접 때 인성 전문가가 면접을 봅니다. 얘를. 그런 거죠. 살면서 힘든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뭐 별다르게 힘든 점 없었는데 이상한 거죠. 그죠? 이름 탈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인성 면접자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재밌죠. 살면서 힘든 일 있었냐?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그죠? 막 저절 타고 막 노량진에 오는데 막 보니까 막 그죠? 막 코로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참 너무 많은데 불안하잖아요. 오늘도 불편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인성 전문 학원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솔직하게 임해라 라는 거는 그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하세요. 인성검사 한번 봐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적합이 나오더라 부적합이 나오더라 확인하세요. 근데 딱 봤는데 적합이 나왔어. 그러면 안 해도 되지. 근데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선생님? 그래서 문제를 카테고라이징 해가지고 딱딱딱 필요한 데를 모으세요. 똑같은 질문들을. 막 이런 거 있어요. 난 내성적인데 그죠? 남들과 어울릴 좋아하고 남들한테 고민 있으면 얘기한다. 내성적인데 막 다 이상한 거죠. 기본은 내성적이었는데 얘는 상의도 잘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는데 이게 어떻게 내성적이냐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인성검사를 하다 보면 거짓말을 너무 하는 거야. 뭐냐면 나는 진짜 아름다운 애를 만드는 거야. 스스로 머릿속에. 뭐예요? 상사하고 충돌이 그러니까 누구하고 다툰 적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히 있다. 오늘도 어머니하고 아침에 싸웠을 수도 있잖아요. 또 형제하고도 싸웠을 수도 있고. 그죠? 누구하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야? 나 다퉜다 그러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쥐가 무슨 홍익인간이야?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하는 거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말뜻을 잘 보세요. 말뜻을.
자, 나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적이 있다. 이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다르단 말이야, 약간. 그럼 뉘앙스를 잘 보고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미워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걸 죽을 정도로 미워했다. 뭐예요? 굉장히 가슴에 상처를 갖고 있다. 라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 자, 면접 혼자서 될까? 혼자서 안 됩니다. 결론 얘기하자. 혼자서 안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면접은 소리 내면서 연습하고 뭐 지도를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 올해 해결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면 해당 어떤 뭐 한전이나 코레일이나 뭐 이런 좀 많이 뽑는 회사들 위주로 면접을 할 건데요. 그 전에도 중간중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모의 면접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를 어디로 대상을 잡아놓고요. 모의 면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와서 모의 면접 하실 분들은 하시면 돼요. 미리미리 해보면 되겠죠.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 하면 제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면접을 하면 제발 부탁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난 본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막 어떤 학생은 막 나가면서 내 다시 여기 오나 마나 가. 붙었어. 왜요? 자극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니, 회사에 다니다 왔는데 이직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저는 뭐 사실 뭐 지방에 가기도 힘들고 뭐 그래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본인은 야간 근무는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가능하대. 아니 이건 되고 안 되,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꼭 서울이어야 된대. 근데 우리 회사는 지방에 있어서 그건 본인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가.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씨, 왜 나한테만 압박하지? 이러면서 그죠? 쉬어지려고 가요. 어떤 여학생이요? 예전에 저하고 한국전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학생. 근데 면접하는데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 그랬더니 동생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냉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울어. 내가 아이고 울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야 울면 떨어져 무조건. 면접은 울거나 웃으면 떨어진 거야 무조건. 절대 안 돼. 막 그랬더니 막 울면서 나가면서 우는데 뭐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죠. 내가 나쁜 사람이죠 사실 그죠. 근데 그거 갔어요. 면접 가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옆 사람이 보니까 그렇더래. 똑같이 얘기했는데 안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그게 예방 주사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백신 그죠. 그거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 주사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얘기하면 나만 뭐 맨날 뭐라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또 면접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전기기사 필기하고요. 우리가 그냥 카페에 많이 나오는데 전기기사 필기하고 그거 가지고 그저 공격 준비하라는데 일단 전기기사 필기는 특정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특정 부분이 출제된다는 건 뭐야? 여러분 공부 많이 했잖아요. 전기기사 파이널 그죠? 윤조에서 나온 거 그것만 풀어도 필기도 60점 맞아 그냥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 공부가 아닌 거죠. 얘가 넓어요. 막 전기 전공 말고 전자회로도 나오고 막 철도도 나오고 넓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1번이. 두 번째는 뭐야? 사지선다가 대부분 우리는 그 기사 볼 때는 그런데 얘네는 NCS 가면서 오지선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닌 거 딱 집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지선다 되면 어떻게? 비슷한 게 두 개 나오던데 이런 내용은 좀 있어요.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유형이 좀 오래된 내용들도 다 나옵니다. 뭐 소리액터 접지라든지 뭐 동기전기 다 나오는데 여기는 최신 내용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최신 내용이라는 게 지금 막 최신으로 개발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내용이 자기네들이 안 쓰는 거는 안 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이제 전기기사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뭐예요? 관련도 막 다 외우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 깜짝 놀랐어. 2.65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런 문제도 다 외웠더라 답을. 그게 똑같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회사마다 전공이 나오는 포인트가 틀립니다. 그걸 좀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기기사는 이제 계산기 사용하니까 조금만 불리하면 계산기를 쓰면 돼요. 근데 공기업은 대부분 계산기가 못 써요. LH공사처럼 가끔 쓰게 해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못 씁니다. 못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관연도책으로 이걸 공부한다 할 때 본인이 가려내셔야 돼요. 이 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 그렇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죠? 일부 회사 그 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기기사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 윤조출판사에서 나오는 기본서를 많이 보거든요. 기본서에다가 위에다가 어느 공기업 출신인지 다 써놨어요. 문제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들은 계산기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미리 암시해 둔 겁니다. 제가. 이게 됩니까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기사 필기가 면접이 없는 거고 여기는 이제 면접 시에 전공 면접을 합니다. 전공 면접을 하는데 전공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처럼 아 얘가 전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니까 전공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전기기사를 했나 안 했나가 아니라 전기기사는 땄는데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외워가지고 붙어가지고. 또는 전기기사를 한 지 너무 오래됐단 말이야. 잘 몰라 내용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기사 내용 이외에도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의 블로그,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교육도 좀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가 얘들은 20문항에 30분씩 주잖아요.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NCX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이 짧다는 건 뭐야? 전공에서 시간을 벌어야 돼. 무조건 같이 보게 되면. 따로 보면 괜찮은데 같이 보게 되면 뭐야? 전공에서 시간을 무조건 벌어놔야 됩니다. 전공은 빨리빨리 그죠? 전공은 딱 보면서 회로 보면서도 그냥 그죠? 아 회로는 꼭 손으로 안 되고 딱 보면서 아 이거 3암페야 2암페 아 이거 1암페하구나 이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그리고 있어. 등가를 또 그리고 있어요. 야 이러면 얘는 어렵죠. 그래서 특히나 코레일 시험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 공무원 스타일이기 때문에. 등가회로를 빨리빨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공기업을 합격할 때 하는 방법은 대부분 희망 공기업 분석을 합니다. 아, 이 회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고 몇 년도를 뽑았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희망 공기업을 4개에서 5개는 골라야 돼요. 4개에서 5개를 골라놓고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언제쯤 뽑더라. 1번. 그 다음 뭐야? 이 회사는 뽑으면 뭘 보더라. 영어나 토익, 뭐 토익이나 자신이 없더라. 또는 있더라.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있더라.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전공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공 비중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전공의 면접까지 달라붙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공 면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채용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그저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채용 제도가 변경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보면 뭐 카페나 이런 데 찾아보면 이 어떤 회사가 이게 모집 공고를 하면 그 공고는 카페는 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봤을 때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따져야 돼요. 두 번째, 너무 작으면 지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직 3명 이러면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가장 우리가 키포인트를 삼는 데는 뭐예요? 많이 뽑는 데다가 치중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직 공기업은 많이 뽑으면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원래 많이 뽑으면 몇 명이에요? 10명 이상이면 다 많이 뽑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코레일 시험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코레일 시험 봤더니 경쟁률이 70대 1이에요. 이거 어떻게 붙어요? 근데 분명히 70대 1에서 붙는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맞아요? 재미난 건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70 중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한국전을 시험 보는데요. 한국전을 시험 보는데 70대 1이래요. 예를 들어서 70대 1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실 경쟁률은요. 5대 1 정도 안팎으로 보여집니다. 왜? 특히 코레일은 심해요. 왜 심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한이. 맞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대기업 다니고 있어. 아 오늘 힘들어 죽겠네. 오늘도 조임을 당했는데 아 야 코레일 떴는데 한번 볼까? 그냥 전공시험만 보면 된대. 시원하는 거죠.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40명이 단체로 시험도 봤어요. 물론 안 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야 유일하게 지원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있네? 우르르 는 거죠. 허수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한전은요, 뭐에서 허수가 나오냐면, 한전은 뭐에서 허수가 나와요? 자격증도 있고 다 스펙이 있잖아요. 어디서 허수가 나올 거예요? 자격증 딴지 오래된 애가 허수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 딴지 오래됐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서류 넣어서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끝날 때까지 쭉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볼 때는 전공하고 NCS라면 NCS 쪽에 시간을 좀 많이 두세요. 가급적은 전공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공을 빨리 풀어야 NCS가 좀 원활해진다 이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죠 오면서 PPT 이거 만들 때 제가 딱 중요한 건 여기였어요. 사실 여기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공기업도 뭐 관심이 있으면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 2022년 공기업 대비해야 되는데 1번은 뭐냐면 전기설비기술 기준이 KC로 바뀌었어요.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게 2018년 12월에 바뀌었다가 요게 2020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어요. 미치겠죠? 2021년 1월 5일 날 또 바뀌었어요. 2021년 7월에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바뀌어도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바꿀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안정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KEC는 요걸로 확정을 지은 내용으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 교재는 사이버북스에 나오는 공기업 교재는 요거까지를 반영해서 아마 1월 말쯤에는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KEC는 왜 중요하냐? 모든 기업에서야 한두 문제 툭 던지면 걸려버려요. 우리가 여러분들 KEC 공부하면서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특별조합이 뭡니까? 뭐 DCAC 전화만 외우고 있어. 그게 아니라 왜 특별조합을 쓰냐면 우리가 그냥 조합, 고합, 특고합으로 나눠놨는데 특별조합이라는 건 뭐야? 인체가 감전이 되면 위험하니까 감전이 잘 되는 지역엔 전압을 낮추라는 거야. 아예. 이게 됩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은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IEC 즉 국제표준의 전기 법규를 써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IEC의 KSC라고 했는데 이걸 한국설비규정의 전기설비규정으로 해서 KEC로 해서 우리 규정에 맞췄어요. 그런데 거기 핵심은 뭐예요? 감전.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뭐예요? 접지, 조합 접지 다 바뀌었죠? TN, TTI도 다 바뀌었죠? 그 다음 뭐예요? 감전. 이게 뭐야? 특별조합, 누전 차단기. 이거 얼마나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 그다음 마지막 챕터가 뭐예요? 분산형 전원이라고. 분산형 전원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KC는 무조건 한다. 두 번째, 공무원 전기직 구급 문제풀이를 해라 그랬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를요. 그 이유 때문에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일이라든지 고레일뿐만 아니라 올해는 사실 서울교통공사도 문제가 약간 그러했습니다. 뭐냐면 출제위원이 외부로 나가면 외부로 출제가 되면 어느 공기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외부로 나갔을 때 과목명이 잘 보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과목명이 회로, 자기야, 기기, 전력 이렇게 안 나오고 전기공학이나 전기이론, 전기일반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미리 공부를 해두세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 책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왜? 이 공기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모의고사지 공무원 문제 몇 개 뜯어가지고 너는 그런 모의고사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차라리 공무원 문제 정확하게 공부를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하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김상훈 TV에서 하고 우리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지금 했죠. 오늘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공기업 설명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공기업 설명 돼 있어. 이게 오늘 다음 카페 가면 다음 카페 일레키 메디오에 가면 여기 이제 시간표가 있어요. 매월 시간표가 보면 보세요. 공기업 설명회 있죠? 아침에 뭐 했어? 11시에 공기업 공무원 2021년 지방직 정기기기 했단 말이에요. 왜 돈 주고 들어 맨날? 돈 많아요? 라이브로 무료로 해주잖아 내가. 들으시면 되잖아요. 시간만 맞춰서 들으면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마다 하는구나.
뚫으시면 되잖아요. 거기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뭐 제어공학 요약도 다 하고 있고 회로 이론도 다 밑에 보면 KC 요약 정리하거든요 또. 그러면 오전에 이거 들었고 오후에 3시부터 4시까지 하는 뭐야 KC 요약 들으면 되잖아요. 돈 듭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하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안 해도 되죠. 돈이 많은 사람은 막 야 공단기 가서 나 이거 들을래 그냥 돈 주고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 갖고 세상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정보력이 무지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보력을 키워야 됩니다. 정보력을 어디서 키우지 마라? 카페에서 키우지 마라. 경쟁자야. 경쟁자. 우리 지금 여기 앉아서 같이 듣고 있죠? 옆에 친구도 같이 와요. 항상 공격 설명회 이런 거 하면 친구도 같이 와. 친구도 같이 오는데 막 들어서 좋아해. 그건 경쟁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친구는 언제 데리고 와라? 본인이 붙고 야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잘 가르치는데 야 너도 같이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친구를 왜 데려와 친구를. 여기서 본인 생각을 하세요. 저는 좀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 생각하세요. 본인이 붙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업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수십 개 공기업 카페 있는데 합격자가 나와서 얘기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합격을 했는데 A, B, C야 이렇게 공부해야 되더라고 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한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밑에다가 저는 한전 직원입니다 댓글 달아줍니까? 경쟁자야 다. 아니면 학원 알바거나.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독하게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너 오늘 노량진 이렇게 다 독하게 공부하네? 뭐 독한 학원 뭐 독하게 뭘 독해요? 멍청하면 독해지는 거야. 왜? 내가 정보도 많고 자료도 많고 내용도 많으면 딱딱딱 정리해서 내 공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나는 독하게 앉아만 있을 거야. 이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뭐야? 정보에 어둡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벌써 지금 한지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어. 지난달부터 해가지고요. 지방직 전기기기는 오늘로 끝냈어요. 2021년까지 해서.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한다고? 지방직 전기 이론 한다고요. 또 쭉. 근데 우리는 공격 준비하잖아요. 공무원에 매달릴 수 없잖아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잖아. 2번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정보력이 부족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싸구려 영상 보면서 좋아하고 뭐 무료 영상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예요. 맞아요? 저한테 맨날 그럽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라이브로 하는 사람 있어요? 라이브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하다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면 망신하는데? 라이브 하겠어요? 저처럼 전 과목, 전기기사, 필기, 실기, 공무원, 공기업 전부 다 혼자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기는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야 이거 회로인 되니까 전력이 되고 전력이 되니까 또 기기가 되고 기기가 되니까 뭐 모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변압기를요 선생이 5명이래. 와 미친 줄 알았어. 변압기요? 자기야 5장에 뭐 나와요? 상호유도 결합회로 해서 이상변압기 조건 나옵니다. 맞아요? 회로 5장에서 상호유도 결합회 나오고요. 자기약 어디서 나와요? 자기약은 변압기가 어디서 나와요? 야 이거 봐 공부 안 했잖아 봐. 변압기를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전기 자기약부터 봅시다. 전기 자기약이 딱 변압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데가 어디예요? 9장에 전자유도. 패러데이의 전자유도는 결국은 뭐다? 변압기예요. 변압기 원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전력은 4.44 FIM의 N1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맞아요? 나올 텐데 그러니까 뭐예요? 주파수를 높이면 기전력이 어떻게 돼요? 따라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걸 몰라. 왜? 여기서 배웠는데 이게 뭐예요? 변압기니까 기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니죠. 여기서 다 나왔어요. 회로에서 어디 나왔어요? 5장 상호유도 결합회로. 그 다음 몇 장에 또 나와요? 12장 뭐예요? 4단자명에서 변압기 나오죠? 맞아요? 이거 또 안 배운 척해. A00 A분의 1 나오잖아요. 그죠? 전력공학 숱하게 나오죠? 전기 그죠? 3장에 나오죠? 맞습니까? 자
KEC 설비 기준 어디 나와요? 1장에는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이 나오고요. 이게 됩니까? 1장에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나오고 뭐야? 중성점 접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 가니까 뭐야? 변압기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용량이 얼마면 자동 차단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오죠. 탄행식 변압기는 경보만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3장에 갔더니 뭐예요? 다행이다. 변압기가 별로 안 나오네. 그렇죠. 4장에 가니까 뭐예요? 전력 보안 통설비. 변압기가 별로 안 나온다. 5장 갔더니 뭐예요? 조합. 이거 변압기는 안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전기 시설 장소로 가니까 안전에 유의하 이거 다 절연 변압기 쓰더라는 거예요. 또 맞아요? 그 다음에 그죠? 그러고 나서 5장 끝나고 6장 가니까 뭐야? 고압 특고압 설비는 가공 공동지선을 통해서 변압기 접지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압기 나오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7장에 갔더니 뭐예요? 7장은 전기철도니까 안 나오죠? 아니죠? 교류 방식은 스코트 결선 변압기를 쓰고요. 직류 방식은 정류용 변압기 씁니다. 또 나오죠? 8장 가보세요. 분산형 전형하면 변압기 나오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공기업에 떨어졌을까?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일 지금 빠른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자격증 딴지 6개월 안에 지금 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요약 정리하시고요. 문제 풀면서 이게 문제를 어떤 문제가 좋냐? 앞으로 제가 공기업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매달 모의고사를 볼 건데 문제 다 섞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들 뭐부터 확인해야 돼? 딱 문제 나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저거 있거든요. 과목별로 사이버복스에 나오는 그 관연도 문제가 있어요. 뭐 발전 공기업, 일반 공기업, 한국전력이 다 있어요. 그럼 왜 문제를 보고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거기 안에 그 기출 문제가 있는데 80문제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80문제 하면 어떻게 공부해? 대부분 얘기할까요? 1번 이거는 뭐 이거야. 이렇게 해서 쭉 풀어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1번 자기약이야. 2번 회로, 3번 회로, 4번 기기. 이렇게 가야 가고 나서 내가 풀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챕터는 이론을 보란 말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자기약이냐 회로냐. 얜 하지 마세요. 피곤한데 그죠? 피곤한데 좀 그죠? 우리 저처럼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도움을 주세요. 그죠? 이런 공부는 안 맞습니다. 본인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갔더니 그죠? 깜짝 놀랐어. 난 화면에 이게 지나가는데요. 노트북에서 어디서 듣던 목소리 나는데 이게 쑥 봤더니 내 거네 이게. 근데 보니까 공기업이야 이건 또.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지도 놀란 거죠. 이게 보았다가 한 번 봤다가 뭐지?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돼요? 네 했더니 잘 안 됐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냐 그래서 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했더니 왜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놓고 하나도 안 풀어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 하나도 안 풀었어.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설부터 먼저 봐. 영상은. 정신 없는 거 아니야? 문제를 풀었는데 공기업은 여러분 제가 찍어놓은 문제풀이도요.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풀면 기사 스타일로 풀어요. 난 손 안 대고 푸는 방법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1번 이 문제를 1번 여러분들이 풀었어요. 본인들이 풀었는데 이 해법이 있고 이거 제가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상훈이.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 그러면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 근데 풀이가 틀려. 이걸 따라가야 시간도 줄이고 내용도 빡 옵니다. 이게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라. 그 동영상 강의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동영상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거의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풀이 영상을 볼 때는 어떻게? 배속으로 좀 돌려도 되겠죠. 왜? 내가 푸는 거랑 맞춰보는 거죠 일단. 1번 문제 쫙 맞춰보는데 똑같아. 이건 넘어가고 2번 이건 달라. 이건 처음부터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가면 금방 끝나는데 공부가 빨리빨리 끝나고 효율도 높아지는데 어떻게 하고 그냥 켜놓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카페에서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듣다가 그저 졸다가 그저 커피 먹다가 나갔다 오고 그죠?
전혀 안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